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증시는 FOMC가 있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FOMC에서 이제 파월 발언도 좀 있었고, 당연히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파월 발언이 뭐 굉장히 매파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파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좀 연기가 될 거다. 뭐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3월은 좀 기대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좀 붙어가면서 하락을 좀 보여줬고, 하지만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상반기나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 그래서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그런 과정이었으면은 더 크게 빠졌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웬만한 다른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좀 다시 지수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을 갖다가 지금 또다시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수를 보면은 앞전에 있었던 고점, 그 코로나 때 역대 고점이었었죠. 그 고점 부분에 거의 다 왔거든요. 좀 있으면은 16,000포인트를 건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종목들은 크게 안 올랐어요. 지금 빅7만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걔네들 위주로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만약에 뭐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걔네들이 한 번이라도 뭔가 삐끗하는 순간에는 지수가 좀 크게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도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크게 더 크게 이걸 갖다 넘어선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방금 뭐더 가봤자 쌍봉 정도 맞고, 그리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은 해 보여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는 구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이제 뉴스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국장을 보게 되면 국장도 괜찮게 올랐거든요. 목금에서는 목요일 금요일은 좀 나쁘지 않게 올랐어요. 자, 지켜줘야 될 자리, 여기서 이제 저항 맞았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이때 횡보로 돌파하고서 끌어올린 다음에, 자, 무너지더라도 이 부분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요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저항이었었다면 이번엔 지지로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지를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 좀 크게 올랐었던 거는 윤석열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그 저 PBR 쪽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그걸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은행, 보험, 금융, 자동차 이런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개인 주주들이 좀 많이 안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은행 그 재미없는 걸 갖다 들고 있을 리도 없고, 보험이나 뭐 증권주 이런 걸 많이 들고 있을 리도 없죠. 그리고 지주사 이런 거, 뭐 무슨 홀딩스, 뭐 무슨 지주 이런 걸 많이 들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미장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국장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안 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그걸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뭐 양호하게 잘 끌어올렸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양호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이 고점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던 이 부분, 자, 이번에도 또 한번 또 여기를 맞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더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여기를 맞겠지만, 근데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왜 안 오르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성장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은 뭐 2차 전지도 있긴 하지만 코스닥 전체적으로 반등 자체가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면서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향이. 자, 여기서 이걸 뒤집어 살린다고 하더라도 저항은 바로 요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830포인트 정도, 그리고 라인으로 본다면은 60선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약하고 지금 코스피만 저렇게 강한 거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에서 지금 좀 선별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다행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5일 동안 보더라도 뭐 월요일까지는 그냥 5천억 그냥 무난했어요. 이때까지는, 요때 들어온 거는 뭐 그냥 좀 들어오네, 그래도 좀 살려주려고 하나 이랬었는데, 그리고 한 이틀 갔다 쉬었죠. 기관이고 뭐고 전부 다 이틀을 쉬고서 목요일 금요일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10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19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잘못 말했네요.
10조가 아니고요. 1조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1조 9천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더하면은 얼추 거의 한 8천억, 거의 9천억 정도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뭐 자동차 선별적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증권, 보험,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업 쪽 그리고 지주사 쪽 요렇게만 그냥 정신 나간 듯이 그냥 올랐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볼륨 자체가 커요.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종목들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서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덩어리 큰 애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보는 거랑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르죠. 코스피에는 지주사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덩어리 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고성장 그리고 고PBR을 갖다가 적용받는 애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PBR에 고퍼를 갖다가 받는 애들이 워낙 많은 쪽이 이제 코스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수급 자체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안 들어왔고 기관은 뭐 거의 이탈을 했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건 있었지만 개인들도 수급 쏠림이 지금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돈이 엄청 많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도 미장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 개인들이 국장에서 돈이 없으니 이걸 갖다가 떨어지는 걸 다 받아내질 못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 이제 쟤네들이 저렇게 끌어올려주니까 저 PBR 쪽으로 우리도 이사 가볼까 약간 이런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참 재미가 없었고 외국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이 거의 50%가 다 넘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의 다 끌어올렸다. 그래서 좀 시장이 개인들은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수는 올라갔다. 다행인 거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다행이다. 근데 저 금액이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탈할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수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을 봐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목요일 금요일 날 또 정신 나간 듯이 선물도 끌어당겼어요. 자, 5천억에다가 1조 3천억을 갖다 땡기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좀 던져주긴 했는데 그 이상을 갖다가 외국인이 받아내고 개인 것도 받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포로 보게 되는 거는 외국인이 그냥 주포다 그냥 대놓고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얘네들이 한번 언제 꺾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시 자금을 보게 되면은 신용잔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17조 8천인데 뭐 그전에도 17조 8천 뭐 18조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신용잔고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증시 예탁금도 뭐 기존에 있었던 뭐 한 50조 정도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뭐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저기에 지금 막 신용을 들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없겠죠.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뭐 유통주도 있지만 유통도 오르기도 했고 유통 뭐 자동차 이런 애들이 재미없는 애들이 올랐으니까 거기에다가 갑자기 신용을 넣으면서 베팅을 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조금 개인들이랑 좀 시장이 달랐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우선 FOMC에서 이제 파월이 발언을 했죠. 뭐 금리 동결한 거는 뭐 동결은 당연했었던 거니까. 자, 근데 앞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월달 초부터 나왔었던 지표들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좀 안 좋은데, 좀 안 좋은데, 좀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월도 어쩔 수 없이 약간 비둘기파에서 약간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때 그 전에 FOMC 때는 비둘기적이었었고 그리고 점도표도 좀 양호하게 좀 바뀌었잖아요. 횟수를 늘려가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지겠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나왔었던 경제적인 지표들이 좀 좋지가 않았었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도 역시나 3월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고 좀 발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그제 나왔죠. 금요일 날 나왔는데 1월 달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 35만 3천 건으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증가가 했어요. 거기에다 실업률이라도 그러면은 좀 버텨줬으면 다행인데 실업률마저도 좀 최악인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전망치가 이제 3.8이에요. 3.8
3.8이 나왔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3.7로 오히려 실업자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업자가 더 줄으면은 얘네들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를 증빙하는 거죠. 고용이 탄탄하면은 인플레를 갖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 인플레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뒤로 좀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5만 3천 건은 원래 예상치는 18만 5천 건이에요. 원래 18만 5천 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35만 3천 건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너무 많지 않냐. 이게 가끔 가다가 오류가 나오기는 해요. 이게 뭐 설문 베이스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오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음 달에 꺾이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실업률에서도 이미 증빙을 했어요. 만약에 얘네만 그렇게 튀었으면은 그래 이거는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어라고 보겠는데 실업률마저도 지금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시간당 임금마저도 좀 올라가서 고용 데이터에서도 솔직히 긍정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지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고용 데이터가 안 좋아야 돼요. 고용이 안 좋고 미국 시장이 조금 힘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전혀 힘들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데이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미증시가 꾸준히 올라갔었던 거는 애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애플이 되게 안 좋겠다. 뭐 지수는 좀 애플 주가는 좀 빠지긴 했지만 자, 우선 중국 매출이 좀 많이 빠졌죠.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애플을 이제 뭐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애플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할인 판매까지도 진행을 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좀 감소는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13%나 이제 감소를 했다. 이 얘기는 자, 중국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다가 한번 꺾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포인트를 잡겠죠. 이대로 계속 꺾여가는 시작점이냐, 여기가 시작점이냐, 아니면 이건 일시적이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 요렇게 보는 건데 중국의 지금 현재 스탠스나 중국의 경기 상태를 봤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에서도 애플이 뭐 어느 정도 빠져서 출발을 했지만 회복을 갖다가 강하게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뭐 비전 프로나 이런 게 나와준다면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속에서 역성장이었죠. 4분기 연속 역성장이었었는데 그걸 탈출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판매가를 갖다 인상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근데 이제 그런 단가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그 중국 시장을 갖다가 이만큼 감소한 거를 해소를 했냐 봤을 때는 애플이 회복이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우려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까지는 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애들이 자 이제 아마존 같은 애들이 나왔죠. 아마존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뭐 14%가 이제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려던 거, FOMC로 인해서 무너지려던 거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까지 만약에 무너졌으면은 애플 실적도 그래도 저건 잘 나왔다고 저는 봐요 지금.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만약에 세게 무너졌고 아마존이나 뭐 메타 이런 애들까지 무너졌으면은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놀고 있었을 텐데 자 그렇지 않았던 거는 이 목요일 금요일 날 얘네가 올라갔었던 거는 국장이랑 좀 내용은 달라요. 자 아마존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엔비디아 역시나 또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었던 건 아닌데 다른 애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내용에서는 대부분 AI를 갖다가 이제 주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디 갔지? 자, 전일 발표한 애플, 아마존, 메타까지 전부 다 애플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아마존도 발표를 했고 메타도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AI 적극 진출할 거다. 그럼 AI 할 거면은 당연히 얘네들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또 다시 움직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움직였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얘기 있었죠.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와서 오히려 이제 배당금을 이제 줄 수가 있다 하면서 배당금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타가 폭등을 하면서 얼추 한 20 몇 프로인가 마감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애플마저도 굉장히 크게 미증시를 갖다 끌어올렸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간 건 어떻게 보면은 빅7이죠. 요즘은 이제 테슬라 빼고 빅6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쪽에서 전부 다 괜찮게 나왔어요. 애플이 뭐 나쁘다는 아니었으니까 저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했다로 좀 봐요. 실적으로는 뭐 중국 빠지는 거는 당연했었던 내용이고 이미 알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고용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FOMC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뒤집어 엎은 게 전부 다 얘네들 실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5월달, 3월달은 뭐 사실상 이제 거의 인하 가능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여전히 조금 있네요. 자 근데
5월 같은 경우는 조금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6월에도 당연히 6월에는 이제 0.5pp, 0.5bp 정도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요 정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은 아니다. 여전히 그냥 기존대로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동 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스라엘군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작전 이후에 처음이다. 왜 철수를 하냐? 지금 계속 그 압박을 좀 받았었죠. 네타냐후가 그 대통령이 국민들도 시위를 하고 정치인들도 지금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그냥 밀어붙이면서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약간 입지가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전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철수를 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휴전안이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휴전안을 갖다가 하고 뭐 인질을 갖다가 주고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마스는 이제 6주 휴전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인을 했다. 이 정도 그 중재자가 지금 카타르잖아요. 중재자가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얘기를 해준 거야. 하마스는 6주 휴전안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그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휴전을 하는 거는 라고 이제 중재자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교전 중단 그리고 하마스는 인질 석방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요대로 이제 휴전안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게 살짝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휴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6주를 할 건지 뭐 한 달을 할 건지 뭐 기간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마스는 여기에다 한 발 더 해가지고 종전해야 된다. 지금 약간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으니까 종전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일시 중단만 하겠다. 우리는 이제 인지를 받고 인지를 갖다가 이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니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해줄 거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앞전에서는 6주 휴전란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종결 하면은 이제 팔수감자를 갖다가 이제 석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솔직히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내야지 바이든의 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압박을 하는데 자 여기서도 미국이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일시휴전과 인질막교환에서 지금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휴전 말고 좀 길게 하자. 약간 미국은 계속 이러고 있고요. 그래야지 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 옆에 있는 홍해나 아니면은 이란이 움직일 가능성, 확전이 될 가능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 평화로 좀 갈 수 있으니까 약간 미국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종전에는 반대를 하고 하마스 진압까지는 결국은 끝까지 싸울 거다. 우리가 이번에 휴전하는 거는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지 종전은 절대 없다. 여기는 계속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국 상선에다가 미사일을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 가져온 거는 여전히 예멘 후티 반군들이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냥 이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보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영국이랑도 미국이 이제 예멘 후티 반군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3명인가 죽었거든요. 미군이. 자, 그 3명이 죽으면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바로 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어디를 하겠다라는 듯이 약간 알려주고 진행을 했고 그 알려준 곳 85곳에 폭격기로 전부 다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갖다가 건드리면서 어떻게든 중동의 평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중동을 갖다 평화를 만들어 왔어라는 그걸 가지고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확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타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날씨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보복을 할 거야. 어디를 보복할 것 같아라는 듯이 막 흘려댔고 그 흘려댄 데에 당연히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 위치에다가 85곳에 전부 다 폭격기로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이란을 겨냥을 하되 직접 타격은 좀 자제를 했고 그러니까 그 무장 세력이나 이런 쪽으로 좀 타격을 했었고 그리고 확전을 막으려고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게 결국은 시간을 많이 줬어요. 거의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을 주면서 우리는 보복을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어디를 할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란 애들은 도망가 있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유약한 이미지가 불식되고 그다음에 확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이렇게 공격을 했음에 불구하고 이란의 대응이 이제 중요한데 바이든이 요 정도로 이제 미군이 죽었으니까 미군을 건드리면은 너네는 어쨌든
큰일 나 라는 걸 보여주긴 했었어야 되는데 확전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격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결국 확전 여부는 이제 이란의 결정에 따라 가겠지만 이란이 요 정도로 바이든이 했는데 굳이 확전을 할까 싶기는 해요. 자, 그리고 저 공격이 있은 다음에 미국이 이제 보복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을 갖다 또 공습을 했어요. 영국이랑 함께 해가지고 13개 지역에 30개 목표물을 갖다 타격을 했다.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들은 계속 상선을 갖다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계속 여기는 전쟁이 아니고 폭격이 계속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란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확전으로 아직 안 가는 이유는 아직은 미국이 막 그렇게까지 막 덤벼들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이제 조금 진정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란이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우크라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우크라는 3월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달에 러시아 이제 푸틴 재선이 좀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좀 있고 그리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스탠스도 바뀌었죠. 미국의 장기안도 바뀌었어요. 장기안이 원래 뺏겼었던 크림반도랑 이쪽 세 글자인데 매번 이걸 까먹네요. 이쪽 얘기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우크라 얘기를. 자, 크림반도랑 이쪽까지 뺏겼었던 걸 전부 다 이제 뺏어 오는 걸로 이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방어하는 수준으로 약간 전략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결정한 거는.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그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전쟁에 지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고 우크라이나의 총사령관이 이제 대통령 몰래 젤렌스키 몰래 이제 휴전을 갖다 논의하다가 발각되는 모습도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경질을 했죠. 젤렌스키는 결국은 미국의 그 잘루즈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총사령관이에요. 걔를 갖다가 이제 해임하겠다 통보를 했고 후임자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여기 뉴스에서는 해임 이유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해임을 시켰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군 총사령관 역시도 요 정도로 지금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해요. 전쟁이 너무 길어졌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막 거의 3년이 다 돼가죠. 좀 있으면은 막 3년 차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총선이 있고 젤렌스키는 3월 달에 대선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쟁 중에는 이걸 갖다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연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연기가 할지 아니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젤렌스키 표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이거 뒤바뀌면은 진짜 3월 달에 약간 종전 얘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3월 정도에는. 자,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쪽 얘기를 드리면은 주 초반이었죠.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저녁 월요일 날 뜬 것 같았어요. 홍콩 법원에서 중국 부동산의 상징인 헝다한테 이제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완전 파산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니네 전부 다 청산해라. 전부 다 정리해라. 걔네들의 부채가 얼마였냐 하면은 443조 원이에요. 자, 이거 청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때문에 중국 증시가 휘청거리긴 했어요. 하루 이틀 휘청거리긴 했는데 강하게 막 정신 나간 듯이 뭐 내리꽂긴 했죠. 내리꽂긴 했는데 막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유는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이 이슈 자체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거의 2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자, 2년 반쯤 된 뉴스다 보니까 이미 얘네들이 망한 건 다 알아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크게 타격이 안 오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홍콩 법원이 갑자기 지금 당장 니네 청산 명령이야 정리해라고 하니까 하면서 충격은 약간 받았겠죠.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무너지면서 세계 증시를 다 때려 부시면서 눌릴 정도의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다음 뉴스를 제가 가져온 게 있나?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 말한 게 홍콩 법원이잖아요. 자, 결국은 본토 법원이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홍콩 법원이 이제 청산을 갖다가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도 본토 법원, 중국 본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청산 명령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몇 년 동안 또 이제 법원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 동안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가 올라왔을 때 이걸 갖다 해소하려는 게 중국의 입장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 터트리면서 청산을 시킨다? 불가능하다 봐요. 중국은 결국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또 법적인 문제로 또 끌고 가면서 몇 년 정도 질질 끌고 가고 그 사이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천천히 조금씩 정리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저는.
자, 어쨌든 헝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본토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산 압류를 위해서는 본토 법원의 허가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결국은 본토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토가 홍콩이 이걸 따라가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다 망하자는 얘긴데 그래서 결국은 허가를 안 해준다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최종 청산까지 또다시 수년이 걸릴 거고 이걸 갖다가 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수년이 아니고 또 수년이 더해지니까 거의 막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장에선 지배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 증시가 헝다로 인해 가지고 크게 출렁거리진 않았지만 각종 부양책이 이제 먹혀들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무너진 게 있어요. 이 헝다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중국 증시에다가 300조인가 뭐 200조인가 뭐 그만큼 때려 박아 가지고 뭐 그만큼의 효과를 내면서 중국 증시를 살려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양책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모습이죠. 이걸 갖다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돈을 엄한데 쓴 거예요, 지금 중국이. 자, 그래서 다 살려보려고 했지만 다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 부양이나 이런 데 투자자 신뢰가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경기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자, 경기 수축 국면이 이제 PMI 50을 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PMI 50을 넘어서야지 좀 인플레도 좀 생기겠네. 그러면서 그러면 소비가 돈다는 거잖아. 약간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조업 PMI 자체가 지금 50 이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디플레를 지금 걷고 있어요.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디플레로 거의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개방을 더 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공동부유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떻게 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동부유를 하자고 하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툭 하면은 갑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도 매도 못해. 그냥 틀어 막아버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하기 힘들고 투자가 안 되면은 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국민들한테 안 가다 보니까 또 소비가 안 되는 거고 뭐 돈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돈 들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걸 풀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뭔가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만큼 중국 경제난이 힘들고 그 경제난 때문에 그렇게 잘 먹던 돼지고기 잘 먹죠. 근데 돼지고기들 이제 엄두도 못 낸다. 지금 춘제가 다가와도 소비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CPI가 굉장히 낮아요. 얘네는 오히려 인플레로 가야 되는 애들이에요. 지금 디플레로 이미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디플레예요, 얘네는. 그래가지고 디플레 이미 들어왔고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거 좀 인플레 좀 올라가면서 가격들도 쫙쫙쫙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경제난에 육류 소비가 좀 감소하고 있다. 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뭐 뉴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뉴스인 것 같았으니까. 자, 국장 얘기를 해볼게요. 국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장이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 아까 전부터 계속 동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손이 나올라나? 여기 있네요. 자, 윤석열 정부가 PBR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업에 나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뭐 실적 개선, 과도한 상속세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총선 얘기니까 총선 전까지는 뭐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 당연히 있었겠죠. 총선 전에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저 PBR로 해가지고 이러한 뭔가 ETF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한 100개를 갖다 넣는다고 하거든요. 100종목을 갖다가 쫙 넣은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서 니네들의 기업을 밸류업 하겠다. 약간 이거죠. 한마디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걸 가지고서 주주 환원을 다시 또 해라. 약간 그러면서 이제 상생하는 이런 모습들. 솔직히 우리나라가 저 PBR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저 PBR이 그렇게 없는 케이스가 왜냐면은 미국은 기업들이 배당도 잘하죠. 배당도 다 해서 주주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을 한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도 하고 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은 꾸준히 소각을 하잖아요. 자사주도 매입하고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PBR이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상속이 문제가 있죠. 상속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갖다가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덩어리 큰 게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 나라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속을 전부 다 해주면서 이렇게 좀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우리보다 PBR이 우리가 한 1.0이면은 일본이 한 1.4 되거든요. 자, 얘네들이 이제 저 PBR을 갖다 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이거 저 PBR 올린다고 해가지고 총선 전에 조금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계속 올라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테마성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눌림 받다가 밸류어 프로그램 나왔대. 그 프로그램에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갔대. 100종목 어떤 거래. 그럼 걔네들 또 한번 띄워주면서 한 번에 움직임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또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별로 그냥 테마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 PBR은.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수가 진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갔지만 보셨다시피 그렇게 막 뭐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움직임이 좀 있었다. 요 움직임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주사죠. 뭐 이제 자, 뭐 SK 증권이죠. 이건 증권사. 그리고 건설도 조금 건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증권, 보험, 금융, 은행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운송 장비 쪽, 그래가지고 현대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얘네들 좀 세게 올라가고, 더 나아간다면 유통이나 뭐 이제 오리온, 막 이런 애들 있죠. 아니, 오리온이 아니죠. 막 농심 이런 애들도 뭐 이제 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요 정도까지만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통도 그냥 집어넣은 건데 유통도 빼도 되긴 해요. 요 정도가 좀 크게 움직였고 이 종목들을 잘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약간 끌어올리기 좋았죠.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안 좋은데도 저걸 사서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얘네들 지분이 어마무시하니까 들어 올리면 내 돈이 늘어나는 건데 뭐. 자,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굳이 투자를 안 할 거는 같아요. 우리나라가 상속이나 그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은 나라면은 저는 이걸 갖다 투자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PBR은 다시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아무리 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 때려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딱히 안 땡깁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봐야 되는데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잖아요. 환율이 빠져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환율이 빠져서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자, 이러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환율이 한번 더 올라가죠. 자, 그랬을 때는 지금 저 PBR 저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쭉 들어왔었던 애들이 전부 다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미친 듯이 끌어올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수급이 한번 만약에 다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눌림받을 수가 있어요. 쟤네들이 세게 눌리면은 다른 종목들도 살기가 힘들어요. 왜? 지수를 갖다가 저렇게 2%씩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쟤네들이 던지면서 2%씩 마이너스가 나요, 지수가.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이 아무리 나는 그때 안 올랐어, 나는 안 올랐어라고 해도 지수가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최악의 시장이죠. 공매도가 없는데도 공매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움직임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봤을 때는. 자, 어쨌든 환율도 지금 좋지 않다. 그리고 환율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은 들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생각하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 고용이 너무 좋았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았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해나 이쪽에서 지중해에서 계속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인플레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금리를 갖다가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가 없어요. 뭐 더 올리긴 좀 힘들어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지금 고용이 탄탄하대. 그러면은 미국 고용 탄탄하대. 여기서만 해도 환율이 오히려 미국 강달러가 될 수가 있죠. 고용이 탄탄하니까. 자, 그리고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오고 금리를 갖다 내릴 수가 없대. 당연히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죠. 자, 거기에다가 그 미증시에서 지금 정신 나간 애들 빅세븐이 지금 정신 나간 듯이 달려가면서 나스닥을 갖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걸 봤을 때 걔네들 그럼 실적이 없느냐?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장만 그냥 좋구나. 또다시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율 추가 상승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기를 너무 잘 유지를 해줬고 이 구간을 너무 잘 유지해줬고 지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이 앞서서 135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높았던 1300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환율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쟤네들이 조금 환율 때문에 이탈을 한다. 환차익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꽤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시는 시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자, 그리고 미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좀 발작이 한번 나왔죠. 나름 좀 내려가지고 3.8 부근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전저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전저점보다는 조금 높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4.1%인 것 같아요. 앞전에 4.2를 찍었지만 이번에 발작을 해서 올라가더라도 4.1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면은 어쨌든 추세는 하향 추세가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1 정도에선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증시에서 실적들이 다 좋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막 크게 발작하지 못할 것 같고 한 4.1에 다시 꺾이면은 양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4.1을 넘어가고 또 4.2를 또 때리잖아요. 그러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왜냐면은 차트라는 게 한 번 때리고 눌렸다가 또 두 번 때리고 눌렸다가 세 번째 때릴 때 보통 뚫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혀 있을 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한번 때렸으면은 다음번에 여기 정도 때리고 내려가야지 정상적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얘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었으니까 또다시 한번 발작할 수는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실적 나오는 것들 좀 주요하게 볼 것들은 뭐 이제 포드, 도요타, 그리고 얘네들 제조 빼고는 이제 맥도날드, 치폴레, 펩시코, 뭐 이제 소비재죠. 얼마만큼 이제 걔네들이 소비를 잘하느냐. 근데 이걸 소비를 잘해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고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막 실업자가 늘어나고 막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얘네들이 잘 나오면은 그래도 사 먹을 돈은 있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하대 이러는데 여기서 얘네들마저 막 우리 사람들이 정신 나간 듯이 시켜 먹어요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소비도 살아있네, 고용도 살아있고 금리 인하 못 하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좋아도 악재고 안 좋아도 참 그렇고 그냥 적당히 그냥 전에 나왔던 거 그냥 적당히 이도저도 아닌 수준이 나오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자, 요 정도 실적이 있어서 시장을 막 크게 흔들 정도의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뭐 크게 볼 게, 뭐 이제 PMI 지표 정도 하나 정도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좀 높아지면 이것도 문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PMI 지표가 낮아서 문제였잖아요. 미국은 인플레가 좀 더 잡혀야 되니까 PMI가 더 낮아져야지 중요해요. 근데 완전히 침체로 간다고 하면서 막 50 이하로 가진 않고 한 50.1 뭐 아니면 한 뭐 50.2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50을 넘지만 50 부근에서 어떻게든 버텨주는 성장은 하되 천천히 성장하면서 이제 좀 연착륙을 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죠. 그래서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월 뭐 방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월요일에 이제 방송하는데 오늘 밤에 이제 좀 새벽 중에 이제 하겠죠. 자, 새벽 중에 하는데 이게 사전 녹화로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와 전망과 그리고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한 60분 동안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근데 이게 사전 녹화잖아요. 그러면은 파월이 그때 얘기했었던 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FMC 이후에 녹화를 하지 않았을까 전 싶어요. 근데 지표나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이제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녹화를 했으면 좀 더 세게 얘기할 것 같고, 그걸 안 보고 얘기했으면은 그냥 FMC 때 얘기했었던 수준으로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걸로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이상한 좀 센 얘기가 또 나오면은 한 번 더 휘청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뭐 크게 뭔가 스탠스가 바뀔 것 같진 않고 바로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얘기했었던 거니까 뭐 크게 이게 바뀌었겠어 라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크게 볼 거는 없고 국장은 더 크게 볼 게 없는 게 우선 구정이죠. 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쉽니다. 뭐 3일 쉬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어쨌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일밖에 안 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요일 날 연차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명절 하루 전날은 언제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죽어 있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냥 테마성도 막 세게 못 움직여요. 세게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미 목요일부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죠 이번에. 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날은 그냥 거의 쉬어가는 그런 모습일 거고, 자, 그러면은 지수가 그만큼 지금 국장이 정신 나간 듯이 올려놨는데 월요일날 만약에 갭 두고 무너진다, 갭을 띄운 다음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자, 재미없는 한 주가 되겠죠. 뭐 지지부진할 거고 눌림받는 이 정도 한 3일 정도 나올 거고, 이날도 뭐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 PBR로 또 올린다면은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뭐 외국인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정신 나가지 한 번 더 올려 하고서 더 올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좀 눌림을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정전에 보통 돈을 많이 빼시거든요. 왜냐면은 어, 뭐 벌어질 일이 진짜 다 벌어지긴 했어요. 뭐 대만 총선부터 해가지고 중국 지금 상황부터 그리고 홍해에다가 뭐 이스라엘 뭐 터질 건 다 터져 있죠. 이미 다 터져 있어. 더 터질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말은 주말 리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좀 약간 피해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때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때 휴일까지 다 쉬고 나서 여기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미증시나 세계증시나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아니면은 여기에 벌어졌었던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발언들 아니면 실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쌓여가지고 그게 다시 또 국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번 주는 그냥 좀 쉬어 가시는 게 굳이 저 PBR로 끌어올린 저 지수에다가 나스닥에서는 지금 어 빅세븐으로 끌어올렸던 그 지수가 지금 거의 신고가를 직전에 두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달려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오히려 이럴 땐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일주일 그냥 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말이나 이때쯤 내용들 다시 좀 정리해서 본 다음에 뭘 사야 될지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